미국 증시는 아일랜드의 구제금융이 포르투갈, 스페인 등 유럽권 국가들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2% 내렸습니다. 유럽 증시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아일랜드의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한 데다 구제금융의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데 따른 불안감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데다 아일랜드 재정적자 위기가 확산될 경우 세계 경제 회복이 둔화되고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로 소폭 내렸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아일랜드가 구제금융을 지원받을 경우 재정적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재정적자 규모가 늘어날 경우 아일랜드의 국가신용등급이 수단계 하향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미실물경제협회는 미국의 더딘 경기회복 양상이 내년까지도 이어져 성장률이 2% 중반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준의 양적 완화 조치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이 최근 진행 중인 내부자 거래 수사와 관련해 헤지펀드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김종성입니다. 미국 증시 다소 복잡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은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별다른 경제지표 발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쪽으로 시선을 돌리기에 충분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아일랜드가 구제금융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는 됐지만 이를 놓고도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아일랜드에서 이 경제적 문제가 정치 문제로 현재 비화가 되고 있고요. 무디스는 아일랜드의 신용등급을 하향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럽 증시는 급락했고 이에 대한 영향력이 그대로 미국 증시에 옮겨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좀 악재가 있었습니다. 금융권 쪽에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려왔는데요. FBI가 현재 이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금융권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몇몇 헤지펀드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주 쪽으로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소매 유통주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였고요. IT 업종 쪽도 강세가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는 0.5% 정도 상승 마감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내용이 은근히 많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안동우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3대 지수 마감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날 뉴욕 증시는 그 다우지수가 0.2% 떨어진 11,078로 마감을 했고요. S&P 500은 0.16% 내린 1,197, 나스닥 지수는 0.55% 오른 2,532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그 장중 그 에너지 금융주 중심으로 낙폭이 깊었었는데요. 한때 150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장 마지막 그 어닝 모멘텀을 바탕으로 한 기술주와 그 소매 업종 위주로 그 저가 매수수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좀 악재가 됐었던 내용부터 살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일랜드 소식부터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예, 아일랜드가 구제금융을 받아들이기로는 했는데, 이게 시장에 또 호재가 될 수도 있었지만은, 아일랜드의 이 우려, 다른 국가로 전이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도 좀 전해졌고요. 무디스가 신용등급 하향을 경고하고 나섰거든요. 관련된 소식 한번 종합해 볼까요? 예, 이날 그 유럽에서는 그 장 초반 요 아일랜드가 받아들이면서 급등하기도 했지만 그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아일랜드의 국가 신용등급 하향을 경고하고 그 연립정부 내 녹색당이 조기 총선을 요구하면서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서 그 유럽이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날 그 무디스는 현재 AA2인 국가 신용등급을 그 멀티너치 하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단계 하향할 수 있다고 밝힌 내용인데요. 이는 그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그 아일랜드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규모가 950억 달러에 이를 전망으로 인해서 일단 재정 부담이 늘어날 거다 이런 내용이고요. 현재 그 아일랜드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녹색당은 이날 그 기자회견을 갖고 구제금융 이후인 1월 조기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정치적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코엔 총리가 소속된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 1월 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면서 네. 사실상 총리 사퇴를 촉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제금융이 유로존의 재정 위기를 해소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로 인해서 그리고 시장 주변에서는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까지 재정 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시장에서 점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경제적 위기 문제가 또 정치적으로 비화가 되고 있고 국가 지도자의 이 정치 위기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코엔 총리 같은 경우는 뭐 당장 사퇴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죠. 예, 이날 그 사퇴 압력을 받아온 그 브라이언 코엔 아일랜드 총리가 물러나지 않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구제 금융 신청과 관련해서 사임은 없다. 뭐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 긴축 재정안을 의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그 4년간 150억 유리를 줄이는 내년 긴축 재정안을 다음 달 1일까지 발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예. 아일랜드 구제금융 필요성에 대해서 융크 유로권 재무장관 회의 의장이 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빠른 지원을 또 약속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예, 그 아일랜드의 유로존 안정 기금 사용은 그 16개 유로존 전체 회원국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면서 특히 그 유로존의 중장기적인 안정을 위한 것이며 이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이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또 그 아일랜드의 위기가 즉각적으로 전염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네네. 일각에서 확산되고 있는 유럽 재정 불량국으로의 전염 우려에 대해서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구제금융을 빠르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이미 구제금융 절차에 나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발빠른 조치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아일랜드 국채를 차차 지금 매입을 하고 있다고 하죠. 예, 그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그 유럽 중앙은행이 5년 만기 아일랜드 국채를 매입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정확한 매입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네. 아직 그 유럽 중앙은행 측은 이에 대해서 정확한 언급을 회피한 상태입니다. 일단 그 유럽 중앙은행은 지난 8월부터 유로존 안정을 위해서 그 아일랜드 국채를 비롯한 유로존 국채 매입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도 그 유로존의 위기 전염을 우려한 그 유럽 중앙은행이 아일랜드 국채를 사들이며 발빠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아일랜드에서 불거진 이 유로권 재정 문제 어떻게 봉합이 될지 그 부분도 한번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유로존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추가로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미국 증시에서 또 이 내부 악재가 됐던 요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금융권 쪽으로 좀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FBI가 몇몇 헤지펀드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또 금융주 전반적으로 악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날 그 FBI가 헤지펀드 사무실을 잇따라 전격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내부자 거래 혐의로 그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카네디켓주 소재 2개 헤지펀드를 수색했다고 밝혔는데요. 다이아몬드백 캐피탈 매니지먼트와 레벨 글로벌 인베스터입니다. 이들 운영자산 규모가 각 50억 달러, 4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날 FBI는 그 애널리스트들이 그 헤지펀드와 그 뮤추얼 펀드의 분석을 담당한 회사의 비밀 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의심을 하고 이런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로 인해서 그 금융주가 급락을 했는데요. 네네. 특히 직접 관련이 있는 골드만삭스가 3.37% 급락했고, 모건 스탠리가 2.19, JP 모건이 2.28,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 웨스파고 1.96, 시티그룹 2% 이상 이렇게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와 S&P가 좀 부진한 흐름을 타서 좀 시장이 걱정을 낳았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IT주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왔거든요.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소매 유통주 쪽으로도 매기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미국 3대 지수에 추가적인 낙폭을 제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땠습니까? 예, 이날 추수감사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쇼핑 시즌을 앞두고 소매 유통주 쪽으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주 메이즈가 6.9, 제이크루가 3.18, 버클이 1.58 오르면서 소매 유통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기술주 호재도 이어졌는데요. 이날 세계 최대 플래시 메모리 카드 제조업체인 샌디스크는
베어드의 투자 추천으로 장중 그 6% 뛰면서 기술주의 그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그리고 사이러스도 그 증권사 투자 의견 상향이 힘입어서 14.9% 올랐고, 휴렛패커드도 실적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장중 1.79%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 세계 경제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어제 하향 조정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물론 뭐 어제 우리 시장에서 들려온 소식도 정부가 내놓은 이야기는 아니고 국책기관, 연구기관에서 내놓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일단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는데 내년 성장률도 그다지 밝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좀 많이 둔화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예, 미국 경제가 내년에도 둔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그 전미 기업 경제학회가 전망을 했는데요. 대학과 기업 실물 경제학자들의 모임입니다. 이날 그 발표한 11월 전망 조사에서 우선 올해 미국 내 그 GDP 성장률이 2.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는 그 10월 조사 당시보다는 개선된 것이지만 5월 전망치 3.2%에 비해서는 크게 둔화된 수준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 1사분기 2.4% 성장해서 평균을 밑도는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그 성장세가 완만히 한 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 같은 그 비관적 전망이 그 소비자들과 기업들의 부채 축소와 신중한 지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올 초 그 미 경제 성장에 동력을 제공했던 기업들의 재고 확충과 미 정부의 경기 부양 지출도 앞으로 점차 축소될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네. 하지만 그 미국의 그 막대한 재정 적자, 높은 실업률, 기업의 규제 강화, 치솟는 상품 가격 등이 장기적으로는 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면서도 네. 미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지거나 디플레이션의 고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 소식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유럽 쪽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역시 아일랜드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유럽 같은 경우는 그 네. 아일랜드의 그 구제 요청 이후에도 그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영국이 0.9%, 프랑스가 1.07%, 독일이 0.31% 각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그 무디스가 아일랜드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지수의 하락을 이끈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다 말했던 정치적 불안감 이런 내용들이 시장의 하락을 이끈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그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지수가 1.48% 하락했고 스페인, 포르투갈도 2.68, 1.36 빠지면서 그 주변국들의 그 지수가 더 하락이 큰 모습이었는데요. 이날 유럽 각국의 은행주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이제 아일랜드 뱅크, 오브 아일랜드는 17.64%, 얼라이드 아이리시는 6.21%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영국 그 아일랜드에 대한 그 익스포저가 높은 영국 은행들 가운데서는 네. 그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가 4.48, 로이즈 뱅킹 그룹이 4% 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아일랜드 구제금융 그 이후가 또 누가 될 것인지 이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1차적인 대상으로 포르투갈이 현재 지목이 되고 있는데 포르투갈 정부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시장에서 그 재정위기의 다음 차례로 포르투갈을 지목하면서 포르투갈이 당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포르투갈 정부는 그 구제 금융 필요성을 재차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그 포르투갈 총리는 그 포르투갈 정부는 외부 구제 금융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아일랜드에 대한 구제 금융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히면서 그 시장에 대한 그런 그 우려를 불식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
아일랜드의 구제금융이 그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에 대한 우려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단기적으로는 재정위기 확산을 막아줄지 모르겠지만 중기적으로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그 포르투갈을 결국에는 포르투갈이 그 구제금융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 유가 그리고 상품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소폭 하락을 했고 금값은 올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날 그 유가는 그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 그 아일랜드 구제금융 신청 후에도 그 불안감이 지속된 점이 수요 우려를 하면서 유가를 끌어내렸는데요. 이날 그 24센트 0.3% 하락한 배럴당 81.74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그 유가는 재정 위기 로 당분간 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금값은 0.4% 상승해서 온수당 1,357.8달러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유로는 그 아일랜드 신용 등급 강등의 경고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유로 가치는 0.71% 하락한 1.3617달러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난밤에는 뚜렷한 경제 지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밤 나올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기업 실적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소개해 주십시오. 네, 오늘 저녁에는 그 3분기 GDP 수정치 발표와 그 10월 기존 주택 판매가 있고요. 네. FOMC 그 의사록 공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적은 그 두 개 업체가 있는데요. 홈월 푸드와 게스가 있습니다. 이날 그 GDP 수정치는 뭐 예상치가 2.4% 정도로 그 이전치 2%보다는 높고요. 전망치 그 시장 전망치인 2%, 2.2에서 2.7 사이에 들어가게 될 걸로 보여지고요. 10월 기존 주택 판매는 이전치 453만보다 줄어든 그 442만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 실적 중에 홈월푸드는 이전치보다 높은 그 0.79로 예상치가 좀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게스는 이전치보다는 조금 낮게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연말이 됐습니다. 그만큼 또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물론 경제 쪽에서도 많이 나올 텐데 증시에서 연말에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이슈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예, 그 연말로 갈수록 현재 양대 마찰적 그 불안 요인인 그 아일랜드 재정 위기와 최근 그 중국 긴축 재정 정책 그 우려 강화가 일단은 그 수면 아래로 연말로 갈수록 가라앉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구제 금융에 합의를 했고 주변국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도 가라앉을 걸로 예상을 하고요. 네네. 중국 정부의 물가 불안을 억제하기 위한 긴축 정책 강화 가능성 역시 점차 긴장의 강도를 완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런 양대 마찰률은 지는 이슈가 아닐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네. 연말 장세에서 이제 뜨는 이슈로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은 4분기 들어서 미국 경제 회복세의 재개 조짐 확산입니다. 현재 미국 경제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통화 정책 효율성 자체는 통화 공급 곡선인 LM 곡선이 뭐 우측 이동이 아니라 LM 곡선의 기울기가 상승하는 그런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 민간 부분의 수요가 회복되면서 민간 수요 회복이 기업 부부 대규모의 현금을 보유한 기업 부분의 지출 확대로 이어지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된다면 미국 경제가 회복하는 데 재차 좋은 부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 확인 지표로 이번 주에 예정된 설비 투자 및 개인 소득이 주목되는 가운데 3분기 미기업 이익 마진도 관심을 보여야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 지표들 자체가 일단은 다들 개선될 걸로서 보이기 때문에 연말에는 미 경제 회복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증권 광화문지점의 안동우 과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센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 지점의 최철원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950선을 넘어서까지 가면서 다시 한번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상승분을 대거 줄였어요. 예, 옵션 만기 충격은 이제 시장에서 일단 다 소화는 시켜낸 것 같고요. 네네. 어제 시장에서 지금 계속 기대를 하고 있었던 IT 업종이 좀 상승세를 좀 주도를 했었다는 게 그렇죠. 시장의 추가 상승에 대한 시장 분위기를 좀 이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어제 시장 자체가 IT 업종들은 그렇게 크게 상승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도주들이 네. 5%, 6% 효성 같은 거는 8% 가까이 좀 낙폭이 좀 키우면서 기존 주도주들이 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었고 네. IT 업종이 이렇게 상승세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상승폭이 3포인트밖에 안 됐다는 게 네. 어제 시장이 약간의 좀 불안한 심리 요소 같긴 한데 아무래도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해서 네. 그리고 디램 저번에 LP다 감산 이후에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조금씩 시장의 매수세가 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관심을 좀 가지면서 네네. 매수 유입을 해서 가격 상승이 좀 나타났다는 부분들이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 연말까지 좀 이어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좀 확산이 좀 되지 않을까. 지금 네네. 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한번 느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수급부터 좀 따져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고 장중에 기관 쪽에서 매수를 꽤 많이 했었는데 이 매수폭을 기관 쪽에서 대거 줄였거든요. 아무래도 네. 기관들이 최근에 시장에서는 현금 보유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서 크게 매수가 유입이 좀 될 거라고 원래 기대는 안 하고 있고 네. 어차피 시장은 외국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좀 올라가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의해서 시장이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장중에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었지만은 네. 일단 프로그램 쪽에서 많이 들어왔던 부분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기관 쪽에서 매수가 있었지만 막판에는 좀 매수 물량들을 좀 다시 내놓는 물론 어제 상승폭들이 너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네네. 단기적인 대응을 좀 한 걸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어제 기관들 물량이 줄었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시장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좋아졌고 네. 지준율 인상 주말에 있었지만 시장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고 네. 아일랜드 쪽 구제금융안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갖고 시장에 지금 나와 있었던 단기 악재를 좀 작용할 만한 건들은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네. 시장 투자 심리 자체는 좀 호전된 그런 상황이라고 좀 판단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셨어요. IT 업종 쪽으로는 많이 올랐는데 다른 업종 쪽으로는 하락세가 좀 두드러졌고 이 때문에 지수 상승률도 좀 제한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앞에서 저희가 질문을 또 드렸습니다. 기관이 이 매수를 하다가 이 매수폭을 많이 줄였는데 네. 그래도 IT 업종 쪽으로는 꽤 매수를 했거든요. 그런 면에 따져서 봤을 때는 또 완전히 IT 쪽으로 순환매가 일어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시장을 보시면은 IT 업종에 대해서 기관 쪽에서는 전방위적으로 매수를 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어차피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관 쪽에서 현금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IT 업종을 사기 위해서 기존에 좀 많이 올라왔었던 주도주 업종들을 어제 좀 시장에다가 좀 내놓으면서 네네. 거기서 현금 마련 부분을 IT 쪽으로 실어가는 어제는 그런 스텝 변화에 대해서 약간의 포지션상에서 약간의 IT 업종으로 좀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IT 업종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시장을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어차피 4분기 말 찬바람이 불면 IT 업종들이 분명히 올라온다는 시장의 예측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이제 어제 좀 기폭제가 좀 되면서 시장이 IT 업종에 대해서는 포커스를 좀 맞춰가는 시장의 관심을 IT 업종으로 완전히 가져오는 네. 어제 시장에서 한 모습을 좀 보여준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반대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던 운수창고 업종, 운수장비 업종 쪽으로는 화학 업종도 마찬가지고요. 네. 상승세가 잘 나오다가 그게 좀 크게 좀 꺾였습니다. 어제 자동차뿐만 아니고 화학업종, 효성, SK에너지 네. 이런 대형 종목들이 5% 이상 가격 조정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서는 약간 좀 우려 섞인 시각이 약간 나오긴 하는데요. 네. 기존에 과거에도 한번 보시면은 이런 경우들이 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장중에 하루 조정을 줄 때 조정폭 자체를 7%, 8%씩 조정을 줬다가 네. 장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 가격대를 올려놓는 그런 모습들을 한 2번 정도 제가 보여준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오늘까지 만약에 좀 조정이 나오면은 매수 포지션 한번 들어가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네네. 내년에 화학업종이 나빠지는 업황 자체에 변화는 없는 부분에서 단기적인 상승세가 컸기 때문에 네. 이익 실현 물량들이 나왔고 네.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IT 업종을 사야 되기 때문에 현금 마련 차원에서 이런 종목들을 좀 시장에 내놔놨다고 좀 판단이 되니까 네. 이런 종목이 오늘 좀 낙폭이 나오게 되면은 한번 매수로 좀 가담을 해보셔도 네. 네, 이렇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주도주가 좀 추세가 꺾였는데 좀 낙폭이 심할 경우에는 한번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좀 어제 잘 나갔던 종목들, 업종들, 그 업종들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IT 업종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인 상승가 충분히 더 있을 걸로 좀 판단이 좀 됩니다. 네. 계속 뭐 IT 업종이 올라와 주지 않는다면은 2,000포인트를 가기가 좀 힘들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네네. IT 업종은 이제 어제 뭐 하루 정도 지금 관심을 좀 받았고 주도주로 좀 부각이 되는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판가를 좀 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오늘까지 IT 업종이 좀 부각이 나주고 전반적인 IT 섹터 자체가 플러스권으로 유지가 되면은 네. 12월 연말까지는 IT 업종이 시장에 좀 대장주로 좀 부각이 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네. IT 업종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뭐 추가 매수 지금 추경 매수를 하더라도 종목들이 뭐 신고가가 나거나 그런 종목들이 아니고 네네. 한참 가격 조정이 돼 있다가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추경 매수를 하셔도 그렇게 네. 부담이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씩 매수를 좀 포지션을 좀 담아가시는 매수 여력을 좀 남겨놓으셨다가 IT 업종에 대해서는 네. 조금씩 매수를 하시는 전략을 네. 실행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주 살펴보도록 할까요? 코스닥. 520선까지 어제 오르기도 했었는데 꺾였습니다. 다시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물론 코스피도 역시 추세가 약간 상승 방향에서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락하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뭐 최근에 네. 시장 자체는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은 지난달 말쯤 이번 달 초쯤 이렇게 해서 약간 뭐 좀 재미가 있을 듯하게 좀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다시 역시 코스닥이구나 하는 이런 네. 시장 상황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계속 말씀드리는데 네. 기술주들이 물론 많이 들어있기는 하지만은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 투자 심리 자체가 그렇게 많이 한번 충격이 오고 난 이후에 시장이 약간 움찔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완전히 투자 심리가 좀 많이 다운되는 거래소 네. 쪽 비해서는 많이 다운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그렇게 뭐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좀 하시기보다는 네. 그냥 원래 좀 매매를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테마주 관련해서 본인들이 자신 있는 테마주 관련해서 약간 짧게 스텝을 좀 가지고 가는 네. 그런 매매 전략을 쓰시고 종목들을 크게 사놓고 홀딩을 하면서 수익률을 크게 가져가겠다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코스닥 시장까지 매기가 좀 확산됐다고 네. 하는 좀 판단이 좀 이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약간 보수적으로 좀 아직까지 대응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좀 큰 그림을 놓고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좀 개별 호재를 놓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은행 인수전, 하나금융지주가 본격적으로 참여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힌 이후에 오늘 이사회가 열리거든요. 네, 지금 내일 열리죠. 내일 이사회가 열리는데 이사회 이후에 또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그 부분도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에요. 금융주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은행 업종에 대해서 지금 하나은행이 지금 갑자기 외환은행을 인수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하는 바람에 네. 약간 지금 우리금융의 인수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는 우리금융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면서 지금 네네. 외환은행을 인수를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금융 최근에 지금 은행 업종 자체가 지금 최근에 시세가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네. 우리금융이 M&A 재료가 좀 소진이 좀 되면서 네. 시대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은행 업종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조금 장기로 가시는 분들은 은행 업종은 분명히 좀 담아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네. 지난주 금리 인상이 나왔을 때 은행 업종들이 좀 올라와 줬어야 되는데 네. 전혀 약발을 좀 받지 못하고 은행 업종들이 아직까지 제자리에 있는 모습이지만 네. 지금 물가 관련 이런 부분들에서 네.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랑 여러 가지 여건들을 따져보시면 은행주들은 충분히 좀 매수 여력이 좀 있어 보입니다. 가격 메리트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물론 M&A 하나은행이 외환은행으로 좀 간다 그러지만 네. 우리금융도 어차피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이고 다시 네. M&A 가격이나 M&A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좀 호전되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됐을 경우에는 은행 업종들이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장기적인 시각에서 은행주들은 지금 사신 분들은 계속 네. 갖고 계셔 보시고 장기적인 전략상으로 약간 포트폴리오상에 편입을 좀 해놓으셔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업종이지 않나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인 시장 더 큰 그림을 한번 놓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주식을 살 시기입니까? 아니면 조금은 기다려야 될 시기입니까? 아무래도 주식은 저는 좋게 본다고 계속 말씀을 네네. 드렸었고 2,000포인트는 분명히 좀 볼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다리면 좀 조정이 있으면 사야지 하는 그런
포지션을 좀 주지는 않을 걸로 저는 판단이 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도주로 좀 부각이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날 바로바로 좀 따라가시는 공격적인 좀 포지션을 좀 취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 맞지 않나. 여러 가지 여건들 따져보고 그러면 돌바락제 뭐 갑자기 터져 나오는 시장 돌바락제가 아니고서는 시장이 그렇게 뭐 밑으로 내려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연말까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견조하게 좀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고 보시고 너무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네. 거래소 시장 쪽에서는 조금 공격적인 좀 자세를 가지고 매매를 좀 하시면은 수익은 좀 연말까지 좀 챙겨갈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여쭙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다면 비중을 놓고 보자면 네네. 어느 정도 선이 적당하다고 보세요? 현금 비중 주식 포트폴리오 상에서 주식 편입 비중은 한 80에서 네. 90% 정도 가져가야 되지 않나. 네. 물론 시장이 가끔 뭐 출렁이는 모습이 있지만 네. 이럴 때는 가격 조정이 나오는 대형주들, 주도주권에서 나오는 가격 조정이 나오는 대형주들을 좀 네. 매수를 할 수 있는 이런 타이밍을 시장에도 준다고 좀 판단을 하시고 주식 편입 비중은 85에서 90% 정도까지 공격적으로 네. 좀 가져가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 수익률을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뭐 지난주에도 LG 디스플레이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네네. 만약에 IT 업종이 시장에서 주도주로 부각이 되지 않으면은 빨리 자르시고 나오시라고 밑에 제가 손절가를 상당히 낮게 잡아드렸는데 네. 오히려 어제 IT 업종이 부각을 하면서 41,000원대까지 지금 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금 특히 뭐 어저께 첫날 하루 정도 올라온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좀 상승세가 더 있을 걸로 제가 판단이 돼서 이번 주도 특별히 종목 교체는 하지는 않고 LG 디스플레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갖고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뭐 한번 사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 4만 원권 정도면은 한번 잡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만약에 조금 더 올라와서 4만 2천 원권이 제가 목표가를 많이는 못 잡아드리는데 네. 시장이 아무래도 어제 뭐 올라온 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4만 2천이 넘어가면은 잡지는 마시고 네. 한 4만 원권 만약에 내일쯤이나 이렇게 기회가 되면은 한 4만 원권 잡아보시고 목표가는 일단 짧게 좀 끊어갑니다 제가. 그래서 10월 말쯤에 고점을 만들었던 4만 2천 원권 일단 목표가 일단 제시해드리고 네. 지금 오늘 만약에 4만 원에 사시면은 목표가 4만 2천이면 5%밖에 상승률이 안 나오는 건데 네. 제가 지난주부터 갖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수익률 따지면 10% 이상 나오는 걸로 제가 판단이 돼서 일단 목표가는 4만 2천 원까지만 한번 제시를 해드려보고 손절가는 최근에 뭐 저점을 찍었던 3만 8천 원권 이 정도가 깨지면은 손절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LG 디스플레이까지 말씀 들어봤고요. 한국투자증권 신촌 잠실 신천지점의 최철원 대리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금융지주가 내일 이사회를 열어 외환은행 인수를 확정하고 론스타와 정식 매매 계약을 체결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투자 유치 계획 등은 추후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3년에서 5년에 걸쳐 선박과 양식어업 등 어업권에 부과되는 지방세의 과세 표준이 현재보다 10배에서 14배 올라 큰 폭의 세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그룹이 신설될 그룹 컨트롤 타워를 슬림형 조직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계열사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략기획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작고 실용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감독당국이 옵션 만기일에 문제점이 노출된 프로그램 매매 제도를 개선합니다. 위탁자의 결제 불이행을 막기 위해 기관 투자가의 사후 증거금 제도도 수정할 방침입니다. 아일랜드가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 등이 제공하는 1,000억 유로 미만의 구제금융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 인상 등 핵심 조건들에 대한 논의가 남아있어 구제금융 협상의 최종 타결까지는 앞으로 수주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은행권 M&A 뉴스로 증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뜨겁게 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은행, 우리금융, 외환은행까지 참 언론에 나오는 그런 금융사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또 외환은행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속전속결 M&A라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요. 하나금융지주가 지금 이 외환은행 대주주인 이 사모펀드 론스타와 지금 주식 매매 계약일을
내일 지금 24일로 지금 맞추고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인수가 확정됐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하나금융 관계자가 밝힌 내용인데요. 지금 론스타와의 가격 협상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됐다 이렇게 밝히면서 지금 세부적인 문구 또 계약 장소와 시기 정도를 조율하고 있는 거의 한 95% 이상은 지금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네. 가격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공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외환은행 이 인수 대금이 지금 외환은행 주식 51%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더해진다는 점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약 한 4조 5천억 원 정도가 지금 생각이 되지 않냐. 현재로서는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또 김정열 사장이 오늘 이제 출국할 것으로 현재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하나금융지주 현재로서는 이 CEO의 출국 이전에 지금 가격 협상 등 제반 절차를 다 맞춰놓고 오늘 중으로 이 협상을 끝내놓고 가서 사실상 계약서에 사인만 하는 쪽으로 지금 끝내지 않겠나 현재로서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인수자금 마련이 현재로서는 관건일 텐데요. 그렇죠. 하나금융 자체에 이 캐시만으로서 과연 가능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재무적 투자자 FI를 유치를 하고 또 유상증자도 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이 하나금융 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는 사실상 결론이 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또 외환은행 관련 소식까지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세금이 오른다라고 이렇게 좀 기사 내용이 있어서 어떤 세금이 오르나 상당히 저도 깜짝 놀랐는데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가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세금 오른다는 소식은 또 누구에게나 달갑지 않은 소식입니다만은 그렇죠. 이번 세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이제 소시민이나 서민들하고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내용이고요. 좀 이제 아무리 대규모 사업자들에게 좀 해당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내년부터 이제 기타 물건에 대한 시가 표준액이 현행 한 26%에서 70%까지 오른다고 하는데 이 기타 물건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기타 물건이라는 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선박, 이 배라든지 아니면 이 어업을 위한 어업권 또 불도저나 포크레인 같은 이런 장비 이런 데 이제 매겨지는 세금인데 이들도 역시 이제 큰 재산인 만큼 여기에도 당연히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이런 것들이 매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러한 물건에 대해서 기타 물건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과표율이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과표를 이제 크게 앞으로 70%까지 올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보다도 이 취득세나 등록세, 재산세가 아마도 최대 14배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서 아실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선박 같은 경우는 5%밖에 과표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는 67%까지는 매겨지긴 했지만 일반 시설물이 7%, 또 레저 시설, 보통 이제 저희가 이 놀이동산에 이제 많이 있는 그런 시설들일 텐데요. 이런 시설들로 10%밖에 매겨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금을 이 갖고 있는 재산에 비해서 덜 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세금이 이제 앞으로 현실적으로 좀 과표가 매겨지고 거기에 따라서 세금도 크게 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빠르면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렇게 좀 높은 세금을 내야 되지 않겠나 현재로서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취득세, 등록세 물론 일부 물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왜 이렇게 좀 변화가 있는지 그 이유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방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다 이런 얘기가 또 들려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세제 전반적으로 좀 비율을 조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세금 같은 경우 이제 흔히 이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져 있죠. 국세는 말 그대로 중앙정부에 들어가는 세금이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에 들어가는 세금입니다. 지방정부로 들어가는 세금 물론 많은 종류의 세금이 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취득세와 등록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바로 이제 인상을 해가지고 이 지방 이 자치단체들의 좀 숨통을 좀 틔워준다. 이런 현재로서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현재 좀 전국 지자체들 같은 경우 파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살림살이가 말이 아니고요.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당장 다음 달에 공무원들 월급을 주는 것이 빠듯할 정도로 살림살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좀 숨통을 트이기 위한 대책이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시가표준액 인상 현실화가 되면은 한 지방세 전체적으로 한 1조 2천억 원 정도를
더 걷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현재 내다보고 있습니다. 뭐 아무리 아껴 쓴다고 해도 일단은 좀 많이 걷어야지 살림살이가 나아지기 때문에 네네. 그만큼 이제 효과가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 지금 뭐 이건 말고도 여러 가지 좀 대책이 있습니다. 뭐 지방세 감면 총량제라든지 한번들 깎아주는 것을 좀 한도를 두겠다 네. 이런 제도도 현재 나오고 있고요. 또 이 스포츠 토토나 이 카지노에다가 레저세를 부과하는 방향 이렇게 되면 아마도 뭐 스포츠 토토나 이 카지노 즐기시는 분들은 좀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야 되는 부분이 앞으로 좀 네네. 생길 것 같은데 이런 일련의 제도들 역시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하지만 이 지방세라는 것이 결국은 이 부동산에 매겨지는 이 재산세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좀 국세와 지방세 비율 현재 같은 경우 8대2 정도의 비율인데 네. 이것을 좀 장기적으로는 6대4까지 맞춰야 되지 않느냐. 네. 뭐 그렇게 된다면 국세의 일부분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문제가 있는데 글쎄요. 여기에 있어서 과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좀 서로 간에 뭐 양보가 있을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좀 장기적으로서는 좀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기업 뉴스 쪽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이 전략기획실 부활을 선언을 했는데 그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내놨습니다. 여러 가지 계열사가 있는데 그 계열사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뭐 신성장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략기획실을 출범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전과는 그 규모 면에서나 역할이 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이제 삼성그룹의 이제 구조조정본부라고 했죠. 당시 네. 이제 이 컨트롤 타워가 뭐 굉장히 인원도 많고 뭐 1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보통 네. 이제 뭐 일반 그룹의 이런 이제 조직보다도 거의 2배 이상의 큰 조직이었고요. 네. 뭐 그만큼 또 방대했는데 이러한 조직을 좀 슬림형 조직으로 앞으로 꾸민다 이러한 소식입니다. 좀 전략기획실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또 작고 실용적인 조직을 통해서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삼성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보건대 컨트롤 타워가 예전같이 이렇게 계열사를 뭐 이렇게 대규모 인원을 두고서 지휘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김순택 부사장도 이제 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신사업 발굴 및 추진에 많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해서 좀 과거와는 조금은 성격이 다른 조직일 것을 현재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좀 권한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제 부활되는 그룹 조직인 만큼 그만큼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좀 예전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힘이 실리지 않겠냐 네. 현재로서는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우리 증시 보면은 금융 쇼크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금융 쇼크 옵션 만기일 때 나왔었던 그런 프로그램 매물에 따른 그런 손실에서 좀 많이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이런 부분을 좀 위해서 좀 손질에 나서겠다 이런 이야기를 또 내놨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어디까지나 뭐 시장 상황에 100% 의존하기보다는 좀 제도에 미비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결국은 정부가 이 프로그램 매매 제도를 좀 손질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어제 이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또 한국거래소가 이제 밝힌 내용인데요. 이 현재 지금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 장 종료 10분 전, 그러니까 2시 50분부터 그렇죠. 3시까지죠. 요 시간에 들어온 이 주문에 대해서는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현재 지금 거래가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앞으로 바꾸기로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정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지금 뭐 가중평균 방식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좀 종합해서 앞으로 정부가 이 내용을 만든다고 합니다. 또 이제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 사전 보고하는 이른바 이제 선샤인 제도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네. 현재까지 이제 옵션 만기일이 이전에 옵션 만기일 당일날 오후 2시 45분까지 이 매매 수량을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네. 이게 신고를 하게 되는 거는 좋지만은 좀 이 제도를 어겨도 최대 한 200만 원 정도만 약식 이 제재금만 내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 뭐 최대 뭐 1조 원 넘게 차익을 거두면서도 뭐 200만 원만 제재금을 낸 것이 아니냐. 너무 좀 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도 개선을 지금 금융당국이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요. 현재 지금 뭐 파생 상품 투자할 경우 이 증거금 부과 방식도 지금 개선이 될 내용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또 이 네. 금융 투자 회사들의 이 파생 상품 리스크 관리 실태에 대해서 뭐 금융감독원이 전면적으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하지만 뭐 이러한 제도들이 과연 실효성을 거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논란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아직까지도 지금 사태가
어떻게 과연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전말도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기 때문에 좀 여론의 압박에 대해서 너무 좀 설익은 대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약한 전형적인 지금 절름발이식 행정이 이번에도 또 한 번 재현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히 좀 대책을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목소리가 점차로 커지고 있습니다. 네. 먹튀다, 뭐 아니다, 정상적인 내용이다, 아니면 뭐 주문 실수다, 참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원인 분석도 약간 미흡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섣부른 판단도 조금 힘든 상황이고요.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약간은 의심의 눈초리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제면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아일랜드가 구제금융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향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 될까요?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일랜드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이 EU와 IMF가 제공하는 천억 유로, 우리 돈으로는 약 한 155조 원 정도 되는 이 구제금융을 받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어제 이제 브라이언 카원 아일랜드 총리가 이 긴급 회의를 갖고서 뭐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지요. 네. 이미 이 아일랜드 내에서는 지금 이 총리가 퇴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하지만 총리는 일단은 위기를 수습한 다음에 내년 총선에서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아일랜드 같은 경우 앞으로 4년간 최소한 150억 유로 규모의 재정 지출 감소를 현재 지금 마련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핵심은 하지만 이 세금 인상 계획에다가 이 법인세 인상을 과연 포함할지 여부입니다. 이게 지금 아일랜드 내에서는 사실상 경제 주권으로까지 불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네네.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될지 안 될지 지금 내부적으로는 여론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현재로서는 이제 강도 높은 긴축 정책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성장에 빠진 아일랜드 앞으로도 적지 않은 이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아일랜드 위기가 앞으로 이 포르투갈 이제 제2번 타자가 포르투갈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스페인 또 나아가서 유럽 전체 재정 위기로 번질 가능성 물론 우리나라에 미칠 가능성이 제한적이랄 것이라는 얘기는 나옵니다만은 이 유럽 전체의 위기로 번질 경우 결코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 앞으로 이 유럽 또 이 피그스와 유럽 전체의 좀 재정 위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시각각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경제부의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센정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출발 센정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